안녕하십니까. 뱀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간이 작용하는 것은 어떤 비견이라는 기운으로 작용하게 되죠. 지지가 작용하는 것은 정제라는 기운으로 작용을 하면서 띠와의 관계 속에서 역마살이나 삼재의 시작, 이렇게 기운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해 중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가 정관으로서 작용하는 것도 기일간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견은 이 뱀띠 기일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비견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천간에 자기랑 같은 글자가 이렇게, 자기라고 하면 자기 일간을 말합니다. 자기와 같은 글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군신대좌 그럽니다. 임금이라는 것을 어떤 이 운으로 들어오는 것, 글자를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내 사주에 있는 나를 갖다가 신이라는 신하로 표현합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이지요. 임금이 왔고 신하가 왔고, 이게 궁이고 신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내가 신한데 임금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가 좋으면 이 사람들은 이 신하한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귀양을 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신대자의 영향권에 들어갔을 때는 주변 사람, 비견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친구나 형제, 자매, 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의 비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아니면 저희도 있겠네요. 동업자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지금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자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정보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서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주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일간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바로 앞에 동영상이 무일간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일간의 경우에는요. 자, 만약에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요럴 때 어떤 기해년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서로 뭉쳐서 화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화라는 기운과 토라는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얘는 원래 토의 기운이고 얘도 토의 기운이지만, 얘는 화의 기운이지만 이 속에 있는 무라는 것이 걸록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요게 토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구성에서는 화토의 기운이 결집되면서 마치 군겁쟁제의 모양으로 됩니다. 또한 기사일주한테 해년은 공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일주가, 뱀띠의 기사일주가 대운도 안 좋았는데 어떤 주변에서의 권유나 어떤 투자에 대한 정보들은요, 이건 어떤 삶에서 유혹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의 고서를 보면요, 내가 비견이나 겁재 기운을 일단 내 재물을 탕진할 수 있는 기운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겁재라는 것들의 한자 모양 자체가 재산을 겁탈한다 또는 재산을 겁탈당한다. 내가 확 뺏어올 수도 있고 내 걸 뺏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기에 기미 정도가 있어서 이것이 군겁증제의 역할도 하지만 양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뺏겼다 하면 내가 도끼 있게 쫓아가서 전체를 끄집어낼 수 있는,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도 나한테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비견이지만 양이라는 인자 자체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산다. 내 돈 뺏기면 못 산다. 쫓아가서 판을 뒤집었거나 내가 소송을 하거나 아니 협박을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손해본 것을 다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주구성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쫓아가서 팔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잃어도 아휴 냅둬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그 돈 가지고 잘 살아보자 어디. 이렇게 스스로를 다짐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년에 주변 사람이나 경쟁자나 친구, 가족이나 형제들이 권유하는 투자는 이것은 내 돈을 뺏어가려는 유혹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고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정제의 균이라고 들어옵니다. 정제의 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안정된 소득은 고정고객을 상태로 계약이 더 늘어나겠죠.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은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나한테는 안정된 소득을 지속적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의 기운은 그래서 상당히 삶의 변화가 아닌 삶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기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역마살이네요. 역마살이고 삼재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역마살의 어떤 운을 여행을 통해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이라면 해외여행도 좋고요. 국내여행도 좋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한 여행도 좋고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친구나 친목회나 어떤 단체에서 여행을 갈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행은요,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냐면 역마의 시기에 어떤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나의 병입니다. 질병.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거듭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액땜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여행의 기회라도 거부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내년에 많이 여행 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쁜 운을, 나쁜 행동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는 액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삼재의 시작이 되었으니 내가 안정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의 상황을 안정된 소득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2, 3년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든가 내 행동의 제약을 상당히 많이 당하실 수도 있다는 것. 또 정관이라는 것이 작동을 함에 인해서 나의 관운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정운이라든가 직장운과 승진운, 시험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자, 애정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제 기운이 들어오면서 안에 장생을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남녀 모두한테 애정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됩니다. 다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어떤 예상보다 결혼 일정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작동할 수 있고요. 또는 계획하지 않았던 결혼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대놓고 멋진 남자가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겉은 별로 겉보기나 스펙은 별로 있는데 자꾸 마음이 끌리는 남자. 왠지 이 남자는 한번 보고 나면 딱 끊어버리기 힘들고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좋다. 다만 그 작용하는 방향이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은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닌 안정된 소득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내 재물은 투기성에 있고 들쑥날쑥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또는 안정된 고용에 의해서 또는 안정된 임대소득이나 시설의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큰 편차 없이 들어오는 돈, 거기에 내 재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직업을 바꾸시는 경우도, 또 직장을 다니시다가 내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요, 이렇게 초점을 안정된 소득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다면 고객도 고정 고객을 상대로 할 것이냐, 뜨내기 고객을 상대로 할 것이냐 달라지게 되죠. 내가 뜨내기 고객을 상대한다고 치면 매우 번화한 곳에 사람 많은 곳을 지나서 매장을 내야 되지만, 내가 안정된 소득을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는 좀 큰 건물에서 늘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 많은 단골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운은 이 해중에 장생하고 있는 갑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고의 자리에 취업되기는 다소 버겁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조금만 맞추신다면 취업운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두 번째, 그 세 번째 정도의 레벨에 있는 그런 곳에 취업을 원서를 넣으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취업의 행운이 열려있을 것이요, 내가 원하는 최고만 고집한다면 취업의 길은 조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운도 내년에는 가장 관건이 집중도의 문제입니다. 내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이벤트나 또는 여행이라든가 또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를 내가 어떻게 제어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이후에 바로 복귀해서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운에 대해서 논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얼만큼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활짝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요, 일단은 고정 고객이냐 아니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 고객을 늘리십시오. 뭐 인터넷을 매체로 하거나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리의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역삼동의 거리에서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내 고정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쿠폰을 발행하는 것들은 너무 식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정 고객이 다른 곳에 갈 걸 다시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뭔가의 상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고정 고객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 나쁘지 않다. 상황은 굉장히 경기는 나빠질 것이지만 내 사업이 고정 고객을 상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나한테는 큰 영향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삼재의 시작과 역마살의 시작에서는 뭔가 바꿔줄 필요가 있으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시던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시든가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시든가 새로운 매장을 옮기거나 하면서 변화를 주었을 때 나의 소득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뱀띠 기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